이거를 묶어서 하자고. 지나친 주제는 공무원 행시 출신세. 자, 1침 토론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3개를 질문할 수 있고요. 준결승이니만큼 30초의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끊어드릴 거예요.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나와야 될 때가 4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예요. 그럼 그분들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지.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60대의 77.5%는 무직이나 일용직 혹은 비정규직으로서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과연 이분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. 아까 사법제도에서 대안을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고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, 그러면 행정 쪽에서는 퇴임 이후 이직할 시에 정보 공개 및 검증을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을 하자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고요. 공무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들어가야 하지 않나. 저 사람도 어차피 다 부패할 거야. 나오고 나면은 뭐 뻔하겠지. 부정부패 저지르겠지. 이런 우리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신지? 우리들의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, 우리 공무원을 시작하고 공무원을 시작하려는 마음 자체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직업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 해야 한다,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, 초등학생들 자체도 직업선호도 1위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. 어찌 보면 주변에서 모두가 직업 안정성만을 얘기하고, 우리들 모두가 공무원에 대해서 쟤네들은 뭐 그냥 정시 퇴근하고 돈만 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어찌 그들에게 소명감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게 네.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 공무원들 스스로도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, 우리들도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,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러한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잭파팀 질문하시고요. 영리 추구를 위해 쓰인다면 이는 곧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?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전적으로 동의하고,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폐단을 척결하기 위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투명성이라 생각하고, 뉴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하나로 서로 상호 연계를 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 방식인데요. 이런 어떤 방식이 도입되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폐쇄성이 개방성으로 바뀌게 되고, 그리고 그 개방성이야말로 전직 퇴직자 관료들이 2년, 3년이라는 제한이 없더라도 그들의 영역을 오롯이 펼칠 수 있는, 그것이 어느 기관이든 펼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할 거라고 저희는 알겠습니다. 생각합니다. 자,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강영석 변호사님. 반대하는 쪽에 국가보험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.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고, 전직 총리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예우가 따르게 돼 있는데, 고위공직자들도 그렇고요. 그런 어떤 국가적으로 보장된 예우,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인가요? 저도 딱 물어보고 싶었었는데. 전직 대통령 예우.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진짜로? 예.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,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,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,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하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왜 퇴직한 이후에 그 예우에 대해 집착하고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합니까? 저는 오히려 그걸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. 예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업무 아닙니까? 저는 질문을 짧게 칠 테니 답변도 짧게 주시기 바랍니다. 철밥통이 아니어서 잘렸어요. 잘렸는데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취업도 못해요. 그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? 공직자를 하다가 잘리게 되고,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정말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고, 정말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하세요. 네, 인정합니다. 이해 못하는 것처럼 들려요. 너무 길게 답변하면. 네. 뭐라고 공무원 말씀드렸어요? 시스템에서 저희가 내놓은 대안은 그게 확실한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저희는 이제 철밥 그릇이다, 혹은 이제 직업 안정성 때문에만 이것을 선택한 것이다, 이런 사람들에게 대안이 된다면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이민선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 아예 잘못 들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확신이 섰죠. 얘 멘탈이 나갔구나. 그래서 원래 최종 변론을 유신이가 읽기로 했었는데, 제가 봤을 때 유신이 멘탈이 이걸 제대로 읽을 상황도 아닌 것 같고. 제가 넘겼어요. 네가 하렴. 난 아닌 것 같다.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1인당 GDP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환호하지 않습니다. 당신들이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는지,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. 그래서 이런 토양이, 투명성이 보일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전관예우는 대체 왜 일어납니까? 공무원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정말 자신이 국가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면 전관예우가 정말 필요하겠습니까?
저희는 전관예우, 남이 권해도 내가 싫어서 받지 않는 사회가 될 그날이야말로 진정한 진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희는 최종 변론 마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야, 남이 권해도 내가 받지 않는 그런 건 전 닭살이 돋았거든요. 그럴 수 있을까? 자, 첫 번째 토론이라 떨리고 긴장됐을 텐데 어쨌건 수고하셨습니다. 두 팀 다.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정말 잘 봤습니다. 아주 즐겁게 잘 봤습니다. 먼저 책파팀, 이 책파팀 최고의 장점은 팩인 것 같아요. 절대 밀리지 않고 가끔은 숨은 언제 쉬나 하고 걱정될 정도로 쉬지 않고 쏟아내는데 그 팩이 정말 대학생들 같고 보기 좋았어요. 이제 다만 개념 정립에서 계속 혼돈스러운 모습을 조금 보이고 모순적인 논리를 펼치는 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. 가끔은 내가 빨리 말을 해서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줘야 된다라는 강박감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좀 있어서 그 점이 안타까웠어요. 싸움이 아니거든요. 남자친구하고 싸울 때처럼 싸우고 막 어떻게든 이겨갖고 남자친구를 알아서 미안해 이게 토론이 아니거든요. 남자친구랑 싸우시면 장난 아니실 것 같아요. 저요? 유 여사님은 내가 짧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. 짧게 대답해. 어제 몇 시에 들어갔어? 왜 길게 얘기해? 자신 없어 보이잖아. 누구랑 들어갔어? 뭐 했어? 계속 이렇게. 알겠어.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. 자, 알겠습니다. 점수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. 두 팀의 점수가 나온 것 같은데요. 자, 결승에 진출할 팀이 결정되겠습니다. 잘못된 만남 잭팟 중에 결승에 진출할 팀은요. 점수 보여주세요. 패기와 노련함의 대결. 치열한 접전 끝 결승전에 진출할 팀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. 잘못된 만남 잭팟 중에 결승에 진출할 팀은요. 점수 보여주세요. 준결승다운 대접전. 서울대 잘못된 만남 대 동국대 잭팟. 팽팽한 승부. 과연 결승 진출팀은? 자, 265대 252로 잘못된 만남 팀이 승리했습니다. 끝났다. 씁쓸하다. 많이 씁쓸해요. 그냥 열심히 하면은 그거 오면 후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면 항상 아쉬울 것 같아요. 그냥 아쉬워서 잘못된 만남 오빠들이 되게 잘했어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진 거니까 그건 맞는데 되게 아쉽네요. 진짜. 여러분, 잘못된 만난 팀이 돌아왔습니다. 논리의 약점에 대해서 적절히 반론을 제기할 때 계속 반론을 쳐줬고요. 법 조항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완벽한 숙지를 갖고 와서 잘못된 만남이 돌아왔구나 싶어서 무척 기뻤습니다. 네.